배달이 확인하니까는 호텔비를 안 낸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돌아다니며 어디 가면 70만 동포 대표한다고 된다.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제가 반중 집회를 반대하고 반중 단체를 해산시켰다는 사실을 영상에 언급한 적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보고 위장 우파 비롯한 역시 친중 빨갱이네라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그냥 댓글로 남기면 안 되나요? 블럭 때문인 줄 알겠지만 채널 주인은 충분히 다 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망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정의감을 들먹이면서 욕하시거나 심지어 반중 집회로 부추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욱하는 성격을 못 이겨서 당신들이 매일 내용을 박제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소한의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아직까지는 박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서방에서 활동하는 거라면 저는 말릴 자격도 없고 생각도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말릴 생각이다. 당신들이 집회가 정의롭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반기는 인간 1도 없다는 게 팩트다. 그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댓글로 불평 불만 쏟거나 친구들끼리 대화해서 멈추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말이죠. 이 멘트로 인해서 정치병에 호적거리는 분들이거나 반중 감정 심하신 분들이 저한테 왈가불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대화 특성을 보면 명백히 극우와 극좌로 나뉩니다. 그 외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나 진보 성향이신 분들께서 하나같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위를 반기는 국민들이 소수다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맞죠? 국민들 중에서도 반중 집회 한두 번쯤은 그 순간만큼은 사이다 같겠지만 반복하면 분명히 껄끄러워 하십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중국과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끊어낼 수 없는 사이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국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대부분 국민들은 집회가 반복되면 껄끄럽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극우와 극좌에 서 있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답정너, 즉 듣고 싶은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제한조선족들의 반중 행위를 부추긴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저희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막 집회를 하고 뉴스에도 막 등장한다고 칩시다. 물론 몇 명이냐 되겠냐마는 제가 해산시킨 크고 작은 반중 단체가 5개 정도 됩니다만 그들까지 다시 불러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정리 앞에서 무릎 꿇지 말자 라는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집회를 막 도처에서 일으킨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누가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단체장들은 연락처 교체해버려서 연락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제가 막 수소문해서 집회를 일으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누가 좋은 거냐고요. 제한조선족들 깨어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한국 사회 이미지 개선을 불러온다라는 말 같지 않은 핑계를 대려는 거 아니죠. 이미지 개선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 순간만큼은 사이다를 드링킹한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과연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미지 개선 효과가 발생할까요? 분명히 장담하지만 불편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즉 여론으로 여론을 덮는 거죠. 왜? 제한조선족들의 이미지 자체가 제한조선족들의 무질서와 무개념을 장착한 일부분의 인간들과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일부분의 인간들의 미꾸라지 같은 효과로 인해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선족들이 그런 인간들이 싫어서 가리봉과 대림, 즉 구로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고 있죠. 분명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누구도 이런 현상에 대한 관심을 1도 없고 완전히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죠. 일각에서는 영화 혹은 코미디 소재로 발생한 효과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분이 지분이 있지만 절대적인 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필요로 발생한 루머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파시즘 효과이죠. 극우와 극좌가
그 파시즘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제한조선족들의 인간 말종 이미지, 즉 필요 이상으로 바닥치는 이미지 효과의 지분이 그 인간들한테 60%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과연 틀릴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딴 얘기니까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와서 여기저기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좋아요. 제한조선족들의 이미지가 당신들이 예상만큼 좋아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한 여파로 바닥을 쳐버린 이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분들의 가족, 이분들의 재산 등등 제한조선족 사회에 발생하는 여파, 그 모든 것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바닥을 찍을 건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한국 정부에서? 과연 그럴까? 문재인이 북송 사건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고 우파 진영에서 그걸로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죠. 자, 그럼 이번에 과연 제한조선족이란 이 부담 덩어리들을 어느 정당이 정부가 됐든 과연 짊어지려는 정치인들이 존재할까? 퍽이나 책임지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슈가 더 커지기 전에 이슈로 덮어버리고 집회자들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뒷공무니에서 중국 대사관에 넘긴다고 장담을 합니다. 책임지긴 개뿔? 자, 그럼 국민들이 책임질까요? 우리 동포들이 정의롭게 집회를 반복했는데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아스팔트에 나와주실 분이 계실까? 퍽이나. 이미 예전에 극우와 극좌 이 인간들의 파시즘으로 다 덮어버리고 벌레 취급한 경우가 존재했는데 제한조선족들이 건설 현장이든 산업 현장이든 일하다 죽어도 바퀴벌레 잘 죽었다? 바퀴벌레 죽었는데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 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스스럼없이 나올 정도로 대중의 여론이 조성됐는데 국민들이 책임져 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봤자 그 그림이 너무 끔찍해요. 근데 제한조선족들이 반중을 부추긴다고? 저만 해도 동북공정에 쓴소리하고 제한조선족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 쓰레기들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만으로도 걱정돼서 마스크 쓰고 영상 찍는데 와, 거침없는 반중 집회를 진행하라고?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양심이 있습니까? 요즘 흘러나온 기사 하나 확인해볼까요? 중국이 전 세계 수십 개에서 100개 가까이 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 목적은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란 거죠. 더 이상 얘기가 필요합니까? 이 기사 때문 아니더라도 정치와 시사에 관심이 많은 저는 외국의 기사들 중에 조선족들이 해외에서 반중을 외치다가 중국 현지에서 나타났던 기사를 본 것만 몇 개인데 대한민국이 과연 지켜준다고? 믿을 걸 믿어야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못 믿으면서 저희가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양심이 있냐고. 아니 그냥 차라리 우파 정치인들이 조선족 파리 안 할 테니 표를 던져달라는 얘기를 믿고 말죠. 왜 그렇잖아요. 지들 정당에서 조선족 출신 귀하자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몇 명인데 아예 없는 것 마냥 행동하는 게 우파 정치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족들을 지켜준다는 말보다 그들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다는 게 지극히 현실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냐?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극우와 극좌 포함한 저한테 왈가불가 하셨던 당사자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 말이죠.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으로 중국에 가서 공안들 얼굴 마주보고 시진핑 개새끼 혹은 공산당 개새끼를 외쳐서 저한테 그 인증샷과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당신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왜냐면 한중 수교 이후 저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영업 파트를 책임지고 관리하다 보니 많은 한국인 사업가 상주 직원들을 많이 만나보고 길거리에서도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중국 공안 만나서 겁을 먹지 않은 분을 만나본 적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외국 국적에 해당하고 그 공안들이 겁을 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럼 그런 쌍욕을 하는 게 어렵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해당 공안 얼굴에다가 가래침이라도 뱉는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을 보내도 콜 인정합니다. 왜 겁날 거 없잖아. 누구들이 외국 국적인데 겨우 그 정도로 총살당하거나 수십 년 징역을 살지는 않잖아요. 전혀 겁날 거 없잖아요. 아니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 보고 중국 정부에 개기지 않는다고 조선족들 인간 말종 취급하고 바퀴벌레 취급하는 대단하신 분들이 이 정도는 껌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당장 중국 대사관에다 화염병이라도 던질 기세로 보이는데 제가 제안한 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는 거 어렵다고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반중 시위자를 쥐어팬 영상 때문에 겁나시다. 에이, 좌파 중에 미국 대사관에다 심심하면 화염병 던진 당사자들이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이 몇 명인데 우파에도 그런 인물 정도는 나와줘야죠. 지금쯤이면.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뭐 콜. 그럼 아까 제안한 거 중국 가서 욕하거나 공안 얼굴에 침 뱉거나 그중 하나만 해서 인증샷이나 영상을 보내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신들이 시키는 거 모든 거 다 합니다. 당신들이 보수 중에 친중이거나 반중이 아닌 인간이 없다면서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뭐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오바마 패싱하고 중국에 간 것도 사실은 반중이지만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좋아하지만 당신들을 보면 아직 애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뛰어넘을 위인이 없으니까 딴소리 이쯤 하고 제한조선족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 많은 분들 조선족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우리 쿠키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프라인 즉 한국인들과 미팅 때 헛소리하는 한국인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선족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남생이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매일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해 드릴게요. 부디 당신들이 현생의 기억을 가지고 남생의 조선족으로 태어나라고 말이죠. 이어서 저희 얘기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쿠키 영상에서 나오는 자칭 제한조선족 사회 총회장님 김성학에 대한 재밌는 썰을 들으시면서 해소하길 바랍니다. 제가 일단 북쪽 찾아와서 죄송한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그 김성학이 또 슬슬 발작을 하죠.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회장님 무혐의 처리되자마자 뭐가 급한지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알지만 좀 너무 그걸 어필을 하면 또 뭐 니네 단체들끼리 이권 다툼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 일단 얘네를 때려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참아왔다.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둔다 자체가 같은 조선족이라 이유 그 이유 하나로 그냥 참고 한국 사회에서 괜히 소란스럽게 비춰진다 이미지 때문에 참았는데 근데 선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피해자 주체이신 회장님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걔가 일본에 있을 때 참 꼴사나운 짓거리를 하고 국제적인 동포 사회에서 제한조선족들을 아주 양아치로 만들었잖아요. 일본에서 걔가 행동한 그게 뻥인지 좀 정확히 소상하게 좀 말씀이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오늘 이렇게 찾아준 데 대해서 이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박순규가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은 그래도 단체장이라고 이름을 걸었으니까 동포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을 한마디 해도 그렇고 한 발짝의 움직임도 그렇고 항상 동포들께 안 좋은 불쾌한 이렇게 불리한 그런 게 튀지 않겠는가 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단체를 맡고 운영하며 지금 오며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단체가 첫째는 이제 동포 단체에 그 몇몇 명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하다시피 너무 흐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뭐 잘못 태어났는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서는 다니는데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냉면점도 장사가 올바르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도 일본 우리 동포협회에서 행사를 해갖고 많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간 거예요. 걔가 그냥 한국인은 조선족들 대표여서 간 거잖아요. 그게 대표자잖아요. 이제 본인은 대표해 갔다 하지만은 그게 대표로 갔으면 그쵸. 이제 거기 가서 제대로 공대를 못 받겠는가.
그게 하나 있고 또 그때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비는 다 자비예요. 예, 자부담. 예, 자부담으로 그렇게 갔는데 호텔비를 이제 안 물고서네 왔다 그 소식을 듣고서네 저희가 전달해 준 게 있어요. 그때 예. 이런 소문이 드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급히 예. 무슨 사람이란 게 살다 나면 급히 무슨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 발생해갖고 이렇게 급히 오다 나니까 아니면 뭐 카드를 분실하든지 뭐가 있어갖고 급히 오다니까 뭐 급히 왔다가 다 아는 사이니까 와갖고서네 입금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와서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열받는 거예요. 저도 한 개 단체장으로서 호텔비를 다 냈다는 거예요. 아, 본인은 냈다고? 예, 영수증까지 있다는 거예요. 김성학 회장이. 오, 영수증까지 챙겼네. 예. 영수증까지 있다니까 제가 성질도 급한 데다 화가 바짝 난 거예요. 예? 일본 협회 사람들은 일본 쪽발 놈들한테 처배워갖고 그러냐. 한국에 있는 단체장을 흑살이 깍질로 보냐. 일본 단체에서는 안 내고 도망갔다. 근데 김성학은 본인은 냈다. 예. 영수증까지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예.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치. 가져오게 되면 내가 찾아갖고 이야기하고 난리지니까 한마디 해야지. 한국에 있는 뭐 동포 단체장들을 뭐 뭘로 보는데 흑사를 깍지를 보냐. 완전 그냥 물로 보는 거지. 그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나선 거예요. 예. 나서니까는 그냥 뭐 전달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시끄럽게 소드 타일로 나온다고. 결국 알아보니까는 그게 확실히 호텔비를 안 내고 온 거예요. 영수증까지 챙겼다며요? 예, 호텔비를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중앙회 회장하고 한국사회 동포 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게 우리 단체장들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단체장들이. 대한조선족들이 대표에서 대표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결론은 이런 거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게 어쨌든 그쪽에서는 단체장도 한 명이 왔으니까 대표자 신분으로 간 건데 근데 본인은 호텔에 묵고 급하게 나왔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급하게 왔다. 그리고 참고로 나는 결제까지 했고 영수증도 내 몸에 있다. 근데 일본 협회에서는 항의가 들어왔다. 이거 솔직히 국제적 개망신이니까 물러서면 안 되거든. 진짜로 영수증 있으면. 그렇지. 국제적으로 개망신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단체장으로서 일본에서 왜 저 따로 그 거지랄로 그렇지. 노냐. 너무 열받아갖고. 열받지 당연히. 제가 연락해갖고 이제 거기 갖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 또 대다시 그 소리도 대다시 확인하니까는 호텔비를 안 낸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돌아다니면 어디 가면 70만 동포 대표한다고 돌아다니면 지금 호텔비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파면돼야 되지. 왜 나 박성규가 파면돼야 되는데.